살려주세요. 계단 아래. 쓰러진 소년의 입에서 피가 주르륵 흘렀어요. 주변 학생들은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죠.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지훈. 학교 폭력의 희생양이었던 그 아이는 갈비뼈 2대가 부러진 채 중환자실에 실려갔어요. 하지만 산소 마스크 아래 그 애처롭게 떨리는 입술에서 나온 한마디. 민재. 그 이름 한마디가 지독한 분노의 불씨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에겐 아무도 모르는 쌍둥이 형이 있었거든요. 강지한. 차가운 칼이라 불리는 조직의 해결사. 손등에는 건들지 말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죠. 마치 그 문신처럼 그는 자기 것을 건드린 놈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완벽한 위장. 조폭 출신 형과 권력으로 무장한 학교 일진들의 피할 수 없는 대결 맞아요. 그들은 정말 잘못된 상대를 건드린 겁니다. 그렇게 쌍둥이 형의 피 맺힌 복수가 시작되었죠. 차가운 눈빛과 무자비한 힘으로 돌아온 형의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 잠시만요. 1초만 시간을 내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병원 복도는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지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동생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탄소 마스크를 쓴 지훈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삐빅, 삐빅. 모니터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희미하게 깜빡일 뿐.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한의 눈에 차가운 냉기가 서리처럼 번졌습니다. 문신이 새겨진 손등위로 핏줄이 울끈불끈 솟아올랐죠. 건들지 마라는 글자가 유독 선명해 보였습니다. 조직에서 그의 별명은 차가운 칼, 어떤 감정도 없이 얼음장처럼 냉혹하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지훈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흩어진 후 그는 동생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지훈은 다행히 좋은 양부모님께 입양되었고 지아는 살아남기 위해 차가운 거리로 나가야 했죠. 갈비뼈 2대가 부러졌어요. 폐에 손상이 있고 뇌진탕 증세도 심합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차갑게 맴돌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회복의 시간이 꽤 필요할 겁니다. 계단에서 넘어졌다고요? 지안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의사는 지안의 살벌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넘어진 게 아니에요. 지안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그 목소리에 의사마저 움찔했죠. 누군가 민 겁니다. 그때였어요. 병실 안. 산소 마스크 아래에서 지훈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아는 황급히 귀를 가까이 댔죠. 민. 제. 단 한 단어. 그 이름이 복수의 거대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알았어. 지훈아. 형이 다 해결할게. 지안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는 동생의 이마에 아주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같은 얼굴. 하지만 너무나도 다른 세계를 살아온 쌍둥이. 그 순간 두 얼굴의 대비가 섬뜩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조직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분간 자리 좀 비울게. 개인적인 일이야. 보스의 허락을 받는 건 식은 죽 먹기였죠. 조직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였으니까요. 그 누구도 감히 차가운 칼에 일에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교복을 꺼내 거울 앞에 서자 마치 거울 속에 지훈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위장이었죠. 핏줄이 도드라진 손등의 문신 위로 붕대를 칭칭 감았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꿰뚫는 듯한 그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학생증, 명찰, 가방까지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기다려. 지훈아, 어떤 놈이 그랬는지 형이 직접 찾아서 전부 갚아줄게. 지안의 눈에서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안은 동생의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너무 단정해 보이면 오히려 의심받을까 싶. 일부러 셔츠 단추 하나를 풀고 넥타이도 살짝 느슨하게 맸죠. 손등에 문신을 가린 붕대는 손목까지 넉넉하게 감아서 마치 넘어져 다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지훈처럼 순한 눈매를 만들려고 애써봤지만 그의 눈에선
여전히 서늘한 냉기가 흘렀죠. 아, 티가 나는데. 지아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반드시 동생을 이렇게 만든 놈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 그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민재라는 놈을 관찰한다. 둘째, 증거를 수집한다. 셋째, 응징한다. 조직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처럼 차분함이 그를 감쌌습니다. 교문에 도착하자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북적였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죠. 일부는 깜짝 놀란 눈치였고 일부는 소곤소곤 수군거렸습니다. 강지훈 벌써 나왔네. 아직 병원에 있다고 들었는데. 헐, 저기 계단에서 굴렀던 애 아니야. 지아는 그 모든 말을 무시하고 묵묵히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그는 꼼꼼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CCTV는 어디에 있는지, 선생님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학생들의 동선은 어떤지 모든 것을 눈 깜짝할 새에 머릿속에 새겨 넣었죠.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확 쏠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죠. 선생님이 출석부를 들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지훈 출석 확인해. 지아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위장이었죠. 교실은 낯설었지만 몇몇 학생들의 시선은 더 낯설었습니다. 특히 뒷자리에 앉은 한 소년의 날카로운 눈빛. 이민재. 학생회장 배지를 단 그 소년은 마치 포식자처럼 교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곱게 빗어넘긴 머리카락과 단정한 교복 차림새. 그 안에 숨겨진 잔인함이 지안에게는 느껴졌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죠. 저놈이다. 저놈이 내 동생을 저렇게 만들었. 야, 지훈아. 그때 옆자리에서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은비였습니다. 괜찮아, 병원에 있다고 들었는데. 지아는 동생처럼 멋쩍게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그가 고개를 들어 은비를 바라보는 순간 소녀는 깜짝 놀라 말을 멈췄습니다. 분명 익숙한 얼굴인데 그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너무나도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웠던 지훈의 눈빛 대신 차갑게 자신을 응시하는 포식자의 눈동자. 왜 그렇게 봐? 은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아는 순간 아차 싶어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죠. 그리고는 빠르게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아니, 그냥 점심시간. 지아는 옥상으로 향하는 은비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활짝 열린 문틈으로 옥상에 모인 학생들이 보였죠. 민재가 중앙에 서 있었고 소율과 다른 몇몇이 그를 빙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왕과 그의 신하들 같은 구도였죠. 강지훈. 벌써 돌아왔다며 민재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 학교 나왔더라. 생각보다 빨리 회복한 것 같아. 은비가 대답했습니다. 민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해. 내가 아침에 봤을 땐 꼭 지훈이 같지가 않았어. 지아는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습니다. 들키면 안 됐죠. 동시에 그는 녹음기 버튼을 몰래 눌렀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의심스러운 대화라도 기록해야 했습니다. 소율아, 아침에 어땠어? 민재가 물었습니다. 소율이 불편한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그냥 좀 달라진 것 같던데 전처럼 막 움츠러들고 그러진 않더라. 계단에서 구른 일 때문에 변한 건가?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소율이 민재를 힐끗 쳐다보자 민재가 경고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냥 우연이었잖아. 걔가 운이 나빴던 거지? 누구도 책임질 일은 없어. 민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심하게 다쳤잖아. 은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재는 날카롭게 그녀를 쏘아봤습니다. 뭐라고 너 혹시 뭐 알고 있는 거 있어? 아니야, 그냥 안 됐다고 생각해서. 은비는 겁을 먹고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안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저들의 행동과 대화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옥상 모임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지아는 재빨리 화장실로 몸을 숨겼죠. 얼마 후 은비가 혼자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은비야,
어머나 지훈아. 깜짝 놀랐잖아? 은비는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나 물어볼 게 있는데 지아는 지훈처럼 최대한 소심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내가 계단에서 떨어졌을 때 혹시 뭐 본 거 없어? 은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렸. 야,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어디서 지안이 물었습니다. 방과 후에 도서관 뒤편에서 만나자 은비가 속삭였습니다. 근데 지훈아, 너 정말 달라졌어. 예전 같지가 않아.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가? 아마 계단에서 떨어진 후유증인가 봐. 수업이 끝나고 지아는 약속대로 도서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은비는 이미 와서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야기해줘. 지안이 말했습니다. 은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 봐봤어. 소율이가 넘인 거. 민재가 고갯짓으로 시켜서 소율이가 그런 거야.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 순간 지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동생 지훈의 눈빛이 아니었죠. 은비는 그 살벌한 기운에 놀라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지훈이 아니지. 넌 지훈이가 아니지? 은비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차피 의심을 받은 이상 굳이 부인할 필요가 없었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동생의 순한 눈빛을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칼날 같은 눈빛이 은비를 정통으로 꿰뚫었죠. 그렇다면 지안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은비는 겁에 질려 벽에 더 바짝 몸을 붙였습니다. 누구야? 지훈이 형이다. 지아는 소매를 걷어 손등에 붕대를 풀었습니다. 건들지 마. 서늘한 문신이 드러났죠. 내 동생을 그 꼴로 만든 놈들. 잡으러 왔. 은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형. 쌍둥이. 였어. 지아는 은비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제 선택해. 나를 도울 건지 아니면 저놈들 편에 설 건지. 은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깊은 후회의 빛이 어렸습니다. 도울게. 민재. 늘 멈춰야 해. 지훈이만이 아니야. 다른 애들도 계속 괴롭힘 당하고 있어.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모든 걸 말해봐. 한 달. 지아는 이 기간 동안 자신만의 증거 파일을 차곡차곡 만들었습니다. 사진, 메모, 대화 기록, 은비의 도움으로 민재와 소율의 대화를 녹음하고 다른 학생들과 일부러 친해지며 정보를 수집했죠. 마치 형사처럼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민재, 그 녀석을 집중적으로 주시했습니다. 완벽한 가면을 쓴 포식자. 민재는 선생님들 앞에서는 그야말로 모범생이었습니다. 성적 우수, 단정한 복장, 공손한 태도. 하지만 선생님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야, 내일까지 과학 과제 답안 싹 다 정리해서 가져와. 그리고 티 안 나게 내 것처럼 보이게 하라고. 지난번처럼 똑같이 베껴오지 말고. 지아는 교실 뒤편에서 이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민재의 말에 벌벌 떨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는 1학년 후배.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지아는 천천히 걸어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라. 민재와 1학년 학생 모두 깜짝 놀란 표정으로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민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안은 1학년 학생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봐. 과제는 네가 직접 하는 거야. 1학년 학생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교실에는 지안과 민재만 남았죠. 너 미쳤어. 감히 내 앞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안의 눈빛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소심하고 움츠러들던 지훈의 눈빛이 아니었죠. 이제 그만하자. 민재야. 지안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민재는 지안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뭔가 단단히 달라졌다는 것을 감지한 듯했죠. 과거의 지훈이라면 눈도 못 마주치고 피했을 텐데 이제 지안은 오히려 민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말없는 경고가 담겨 있었죠. 점심시간 지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민재. 옥상으로 와. 할 얘기 있어. 함정일까 아니면
기회일까 지아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켰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었죠. 그는 주머니를 뒤져 무기로 쓸만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펜, 열쇠, 교과서, 필요하다면 이 모든 것이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직에서의 훈련이 이미 몸에 깊숙이 배어 있었죠. 옥상 문을 열자 강한 바람이 훅 불어왔습니다. 민재는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죠. 소율과 다른 2명의 남학생이 그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지아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출구는 하나, 적은 넷. 하지만 그에게 넷이라는 숫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왔네. 민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넌? 강지훈이 아니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하지만 지아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훈이는? 나랑 눈을 못 마주쳐. 항상 시선을 피하지. 민재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는 축구를 못해. 아까 체육 시간에 네가 소율이 태클을 피한 방법. 그건 지훈이가 할 수 있는 몸놀림이 아니야. 지하는 피식 웃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 보였죠? 그는 구부정했던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활짝 폈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변했죠. 똑똑한데 민재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넌 누구야? 지아는 천천히 교복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에 새겨진 조직의 상징, 용문신이 드러났습니다. 젠, 쌍둥이 형이라면 소율이 공포에 질려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형이라고? 지훈이한테 형이 있었어 그래. 갈비뼈 2대가 부러진 내 동생 대신 내가 왔다. 지안의 목소리에 서늘한 살기가 흘렀습니다. 계단에서 내 동생을 밀어서 그 꼴로 만든 새끼들 찾으러. 민재는 몸을 떨었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지한이 마치 귀신처럼 눈 깜짝할 새에 그의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조직에서 단련된 그의 몸은 보통 학생들보다 몇 배는 더 빨랐습니다. 뭘 어쩌려고. 민재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지아는 그대로 민재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단단한 소나기가 민재의 숨통을 조여왔죠. 왜 그랬어? 왜 내 동생을 계단에서 밀었지나. 난 몰라 소율이가 밀었어. 민재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뒤에 있던 소율이 달려들었습니다. 이 자식이. 하지만 지아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손으로 소율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강한 악력으로 팔을 비틀자 우두둑 소리와 함께 소율이 그대로 무릎을 꿇었죠. 소율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걸 본 다른 2 학생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버렸습니다. 옥상에는 이제 지안과 민재 그리고 소율 셋만 남았습니다. 지아는 민재를 질질 끌고 가 옥상 난간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민재의 등이 차가운 난간에 부딪혔죠.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한 4층 높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밀지 않아. 지안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냥 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거야. 증거 없어. 누가 봤는데 민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그대로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제발 살려줘. 죽이지 마. 민재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지아는 민재를 난간에서 끌어당겼습니다. 난 너 같은 쓰레기가 아니야. 하지만 선택지를 줄게. 지아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엔 CCTV 복사본, 소율이랑 은비의 증언 녹음 파일, 전부 다 있어. 첫째, 전교생 앞에서 지훈이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모든 죄를 인정한다. 바치. 둘째는 민재는 공포에 질려 물었습니다. 지아는 민재의 귀에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둘째는 내가 여기서 우연히 계단에서 넘어지는 거야. 내 동생처럼. 민재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첫 번째로 할게. 사과할게. 지아는 그제야 민재를 놓아주었습니다. 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내일까지 생각해. 공개 사과가 아니면. 지아는 눈빛만으로 그 뒤에 이어질 끔찍한 말을 대신했습니다. 소율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부러진 팔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너도 마찬가지야. 지안이 소율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동생한테 사과해. 옥상을 나가는 지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폭풍전야였죠.
그런데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온 지아는 방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침입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뒤져놓은 겁니다. 서랍은 열려있고 책상의 물건들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발견, 증거가 담겨있던 서류 봉투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지아는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분명 이민재 지시군. 하지만 그는 오히려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직에서 배운 첫 번째 원칙. 중요한 증거는 절대 한 곳에 보관하지 않는다. 진짜 증거 원본은 학교 사물함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고 옥상에서 보여준 것은 전부 복사본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교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강지훈 학생은 지금 즉시 교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실의 모든 시선이 지안에게로 향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에 희미한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죠. 아마도 어젯밤 훔친 가짜 증거를 교장에게 보여주며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았을 겁니다. 지아는 담담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가방 속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죠. 모든 진짜 증거가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은비를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비도 계획대로 움직이겠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교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교장과 민재, 그리고 처음 보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의 아버지였. 자네가 그 학생이군. 민재 아버지의 눈빛은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사칭을 했다면서 강지훈 학생을 사칭해서 학교에 무단으로 다녔다고?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강지한입니다. 지훈이의 쌍둥이 형입니다. 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규칙 위반이야. 경찰에 신고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지. 민재는 옆에서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학생 자네가 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고 있나.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을 협박까지 했다고 민재 아버지는 지안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위협했습니다. 이런 불량 학생은 당장 강제 퇴학시켜야 합니다. 게다가 학생회장을 협박하다니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지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재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죠. 그의 눈빛에는 한치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조직에서 저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상대들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네? 뭘 그렇게 쳐다봐. 민재 아버지가 불편한 듯 소리쳤습니다. 당신 아들이 내 동생을 계단에서 밀어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교장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증거가 어디 있어. 민재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요. 지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젯밤에 제 방을 뒤져서 증거를 훔쳐가셨더군요. 지안은 교장에게 다가가 작은 USB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교장이 자신의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영상 하나가 나타났죠. 바로 지안의 방에 몰래 침입해 서류를 훔쳐가는 소율과 민재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제 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뒀습니다. 조직에서 배운 오래된 습관이죠. 민재와 그의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가는 것이 보일 정도였죠. 그리고 이건 어제 옥상에서의 대화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난 몰라 소율이가 밀었어. 민재의 목소리가 교장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 아버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시선으로 아들을 쏘아봤죠. 마지막으로 이건 소율이와 은비의 증언입니다. 또 다른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민재가 시켰어요. 저 새끼 혼내주라고. 계단으로 유인한 것 전부 민재 계획이었어요. 교장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지아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입니다. 화질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소율이 지훈을 미는 모습, 그 뒤에서 고갯짓으로 지시하는 민재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털썩 민재의 아버지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냐.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죠. 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지하는 민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살기가 번뜩였죠. 민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 잠깐. 학생교장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폭력은 안 되네. 지아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는 스스로를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러 왔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교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Where?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들어온 그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결의에 차 있었죠. 지훈아. 민재가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 들었어. 민재야. 형이 녹음 파일 전부 들려줬어. 지안이 조용히 동생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형제가 나란히 서자 그 놀랍도록 닮은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똑같은 얼굴. 하지만 한쪽은 포식자의 서늘한 눈빛을, 다른 한쪽은 피해자의 상처 입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소유리가 절 밀었어요. 민재. 지시를 받고요. 지훈이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그랬어? 왜 나를 그렇게 괴롭혔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그 순수한 눈빛 앞에서 그의 모든 오만함과 권력은 힘을 잃은 듯 했습니다. 민재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네, 내 아들이 이런 짓을. 그는 교장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가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교장은 안경을 벗어 닦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학교 이미지에 정말 큰 타격이 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학교 폭력이 있었고 그 순간 민재가 갑자기 자리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문을 향해 달렸지만 지안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쾅민재는 지안의 단단한 가슴에 부딪혀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도망칠 생각 하지 마. 지안의 목소리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습니다. 민재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흐느끼며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교만하고 거만하던 학생회장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한 명의 나약한 소년일 뿐이었죠. 지훈은 지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 이제 됐어. 지안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 동생이 원한다면 더 이상의 복수는 필요 없었습니다. 비록 그의 심장은 여전히 분노로 들끓고 있었지만 지훈의 맑은 눈빛이 그의 분노를 진정시켰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지훈이 모두를 향해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른 학생들이 저처럼 고통받지 않도록요. 교장은 지훈의 말을 듣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다음과 같이 결정하겠다. 이민재 학생은 전학을 권고하고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 그리고 강지한 학생. 지아는 긴장했습니다. 자신 역시 처벌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자네의 행동은 명백한 교칙 위반이지만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참작하여 이번 일은 처벌하지 않겠다. 지아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민재의 아버지가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학생. 아니, 강지한 군. 내 아들이 정말 큰 잘못을 했네.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지아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동생에게 물어보시죠. 저는 용서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민재는 휠체어에 앉은 지훈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죠. 정말 미안하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할게. 지훈은 잠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죠.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네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르지. 3개월 후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우는 완전히 회복되어 학교로 돌아왔죠. 이민재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학교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배려와 존중 프로그램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소율은 사회봉사 활동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었죠. 그는 여전히 멀리서 지안의 모습만 봐도 기겁하며 도망치곤 했습니다. 은비는 방과 후 또래 상담사가 되어 괴롭힘 당하는 학생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잘 이해할 수 있었죠? 지아는 더 이상 동생의 교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은 가죽 재킷과 청바지 차림으로 교문 앞에서 지훈을 기다리곤 했죠. 조직에서의 일도 완전히 그만두고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대학 진학이라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죠. 조직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냉혹함과 싸움의 기술을 가르쳤지만 동생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그에게 전혀 다른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학교 주변에 지안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지훈을 괴롭히던 학생들은 모두 학교를 떠나거나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 혹시라도 지훈에게 접근하려는 학생은 반드시 지안의 그 서늘하고 냉철한 시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학교 주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책상에서 공부하던 지훈이 물었습니다. 형, 물어봐도 돼?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까지 했어? 너무 위험했잖아. 조직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지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신이 새겨진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죠. 넌 내 동생이잖아.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핏줄. 지안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깊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난 항상 널 지키지 못했다는 게 후회였어. 우리가 헤어진 후에 나는 조직에 들어갔고 너는 양부모님과 살았지. 네가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있을 때 난 어디에 있었나 싶어서 지훈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픽 맺혔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형은 항상 날 찾아왔잖아. 그것만으로도 난 정말 큰 힘이 됐어. 창밖으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 마치 두 형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죠. 거울 앞에 나란히 선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얼굴.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죠. 지훈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고 지안의 얼굴에는 복수심 대신 따뜻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진짜 닮았다.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굴만 닮았지.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등, 건들지 말라는 문신 위로 새로운 글자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정징이라는 글자였죠. 그리고 학교 앞을 지나가는 학생들은 종종 교문 앞에 서 있는 가죽 재킷 차림의 남자를 보며 소곤거렸습니다. 속닥속닥. 저 사람이 지훈이 형이래. 조폭 출신이라던데 들었어. 민재랑 소율이. 저 사람 눈빛 한번 보고 기절할 뻔했대. 대박. 근데 진짜 멋있지 않아? 동생 때문에 학교에 잠입하고. 지하는 그런 소문들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동생을 데리러 오는 평범한 형일 뿐이었죠. 다만 누군가 또다시 그의 동생을 해치려 한다면 그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에는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어두운 이면이 존재합니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도 권력과 폭력, 그리고 정의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죠. 지아는 조직에서 배운 냉혹함으로 복수를 시작했지만 결국 그가 진정으로 얻은 것은 동생과의 유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동생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여정이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구원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지훈 역시 형의 도움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은 진정한 형제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교 폭력과 권력 남용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피해자들에게는 용기를, 방관자들에게는 경각심을, 그리고 가해자들에게는 서늘한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얼굴,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형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그들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정의는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 앞으로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는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원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가장 많은 요청을 받은 주제로 다음 이야기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친구들에게도 꼭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